그러면 한발 스쿼트 같이 엉덩이를 정상 패턴으로 쓰는 운동과 내전, 내외전 굴곡근들을 찾아서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면 네. 가장 빠르게 찢을 수 있겠네요.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빠르게 찢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드는 비밀 레시피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고 궁금해요.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드는 비밀 레시피는 다음번에 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음 편 영상 제목 나왔습니다. 비밀 레시피. 네. 여러분들의 유연성을 아주 빨리 늘려줄 비밀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다리 찢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한발 스쿼트 동작을 열심히 했더니 내 다리 찢기 가동 범위가 늘어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엉덩이 운동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중요한데 엉덩이 운동을 정상 패턴으로 했었을 때라는 전제하에 가동 범위가 성장했다라고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무턱대고 엉덩이 운동을 크게 만든다고 해서 둔근이 큰다고 해서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덩이 운동을 정상 패턴으로 하는 것이 가동 범위를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보디빌더나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몸이 둔할 것 같은데 되게 유연하고 다리도 쫙 찢어져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스쿼트 가동성도 제대로 안 나올 만큼 고관절이 굳어 있거나 몸이 진짜 저처럼 계속 굳어지는 이 단계에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두 어떤 분류가 있다면 차이는 한쪽은 어떤 정상 패턴으로 내 근력을 쓰는 동작을 좀 본의 아니게 등한시했거나 그런 근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정상 패턴으로 사용되는 근육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근육이 사용된다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공간들이 좁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절 사이에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근육을 사용하는 능력이 일단 좋아집니다. 보상 패턴으로 이제 만약에 사용하면 관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짐을 무릅쓰고 근육을 키울 수가 있거나 근육을 발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능적인 퀄리티가 높은 상태에서 근성장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상 패턴을 강조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상 패턴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보상 패턴의 근육의 개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 패턴의 근육의 개입을 막으면 움직임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관절 사이에 있는 공간에 확보하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보상 패턴에 있는 근육 사용을 막는 상태가 이제 두 가지 장점으로 있고 그 장점이 다리를 찢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정상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냐면 가동 범위를 만들 때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근력으로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근력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가동 범위는 이건 뭐냐면 이게 다리 찢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근력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정상 패턴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상 패턴으로 만드는데 둔근이 기여했다고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둔근이 정상 패턴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다리 찢는데 도움이 된다. 가동 범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하자 보면 제가 아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정상 패턴으로 만들어야 되나? 첫 번째, 관절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하나 있고 보상 근육을 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이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게 정의라기보다는 정상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관절 사이 공간 확보하고 보상 근육의 개입을 방지한 채로 건강하게 몸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보상 패턴으로 이제 근육을 사용해서 억지로 관절 사이에 있는 공간을 찝힘을 극복하고 그 주동근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가동 범위를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그게 사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상태에서 근력을 만들었는지가 일단 모르겠고 그렇게 만든 유연성이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가동 범위를 만들고 싶으면 관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선생님, 그 전에 정상 패턴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좀 더 쉽게 설명하고 번역의 번역을 거쳐서 한번 네. 그거 정상 패턴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정상 패턴이 뭐 정상적인 거겠지. 알긴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로 설명하라면 못 설명하거든요. 되게 막연하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정상 패턴의 정의를 여러 번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 5개월 만에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상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로 한번 정의를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지워보고 제가 이제 설명한 게 정상 패턴으로 근육을 사용한다는 게 기랑 작용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근력을 사용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량작용에 내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했었을 때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동작에 기량작용이 있을 때 기량작용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 요걸 또 다른 말로 한 번만 더 번역하면 이거를 기량작용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 상태에서 근력을 사용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둔근의 기량작용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근력을 사용하고 둔근의 기량작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력을 사용한다라는 말을 한 번만 더 번역해 보겠습니다. 둔근의 기능이 대퇴골을 외전시키고 그 다음에 외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신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전시키는 거에 반대되는 동작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반대되는 동작. 기량작용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외전의 반대는 내전이에요. 그 다음 외회전의 반대는 내회전이에요. 신전의 반대는 굴곡입니다. 그러면 요 말을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 더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번역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전, 내회전, 굴곡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력이니까 둔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내전, 내회전, 굴곡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둔근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찢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번역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만 돌려보면 어떻게 하냐면 둔근을 기량작용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둔근을 인지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가면 내전, 내외전, 굴곡을 인지한 상태에서 둔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정상 패턴, 둔근의 정상 패턴 사용에 대한 정의를 지금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정의, 기량작용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근력을 쓴다. 한 번 더 좀 쉽게 번역을 하면 기량작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력을 쓴다.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엉덩이가 하는 일이 대퇴골을 외전, 외전, 신장. 만트라 가지고 입력이 안 됐어. 신장. 외전, 신장을 하는 근육이 둔근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기량작용이라는 말은 이 근육이 하는 일에 반대되는 어떤 힘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둔근이 작용하는 힘의 이 외전, 외전, 신전에 반대되는 내전, 내전, 굴곡을 어떤 힘이 써질까? 이거를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쓴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둔근의 정상 패턴 사용이다. 네.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아직도 어려우실 거 압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지금 그래도 전보다 조금은 이제 이모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엉덩이의 정상 패턴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좋아.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얘랑 이 정상 패턴에 있는 이 아이랑 한발 스쿼트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를 이제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가이와이더 스트럭처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단일 기둥을 쌓아서 올려 있는 탑이 아니라 기둥과 장력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한 다리로 만약에 서 있는다고 해봅시다. 이게 다리예요. 다리를 서 있는데 이 다리를 받쳐주는 근육이 둔근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둔근 여기서 이제 기능을 내가 하고 있어요. 다리를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서서 있는다고 하면 서 있을 수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쪽으로 당기면 이 다리는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 넘어가려고 하는 힘을, 이 넘어가려고 하는 작용을 내가 막아주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서 있습니다. 짝다리를 짚고 서 있으면 아이가 사람의 다리인 거죠? 네. 여기 발도 그려주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네. 한결 이해가 잘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사용한 상태에서 다리를 서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기우뚱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짝다리를 딱 짚는 겁니다. 짝다리를 집으면 근육의 개입 없이 내 몸을 세울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쪽의 다리의 개입을 없앴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리에 짝발을 안 짚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한쪽 발로만 서 있다. 한쪽 발로만 서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반대편에서 나를 당겨주는 힘이 나를 세우는데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나를 당겨주는 힘이 있다면 반대편에서 나를 당겨주는 구조물로 만들어야 내가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이제 한 발이라고 그러면 이 반대편에 초록색으로 당겨주는 힘이 이게 뭐냐면 이 내전, 내회전, 굴곡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전, 내회전, 굴곡하는 힘이 여기 받쳐주지 않으면 한 발로 사람이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발로 서 있다. 이 말은 번역하면 내전, 내회전, 굴곡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전, 내회전 인지가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 내전, 내회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스쿼트를 하면 둔근을 정상 패턴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네요. 라고 해서 저는 아까 한발 스쿼트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정상 패턴으로 둔근을 사용하는 아주 좋은 조건을 얘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스쿼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조건을 활용해서 둔근을 자극시키는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발로 서 있으면 내전, 내회전 굴곡 조건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보상 패턴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세가 둔근의 그 정상 패턴에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관절 사이에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리를 찢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잘 해주셨지만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 가지 헷갈렸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정상 패턴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엉덩이에 원래 쓰는 힘의 방향의 반대인 내전, 내회전, 굴곡을 인지한 상태에서 둔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발로 서 있는 동작이라는 것은 엉덩이가 쓰이는데 이 엉덩이가 쓰이면서 반대쪽에서 같이 잡아주는 힘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죠. 쓰러지죠. 네, 균형을 잡을 수 없고 넘어지게 돼 있죠. 근데 내가 한 발로 서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 엉덩이 근을 쓰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전, 내회전, 굴곡, 반대 힘을 작용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인지를 한 상태, 내가 내전, 내회전, 굴곡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내전, 내회전, 굴곡의 근육을 인지를 했나? 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인지를 한 적이 없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인지가 돼요. 내 몸이 알아서 인지가 되고 있는 건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나는 내 몸을 되게 잘 인지하는데 내 근육 하나하나를 난 섬세하게 인지할 수 있는데 내전, 내회전, 굴곡의 근육들이 내가 인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모르겠어서 이 말이 통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지를 한다기보다 이 동작을 이미 내가 한 발을 들고 중심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주동근으로 엉덩이를 쓰고 있지만 그 반대되는 내전, 내외전, 굴곡의 근육들이 같이 기량작용으로 이미 쓰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발로 잘 서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발만 가지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엉덩이가 쓰이지만 기랑근이 자동으로 몸에서 알아서 쓰여지기 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엉덩이를 정상 패턴으로 쓰고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발 스쿼트가 엉덩이를 둔근을 정상 패턴으로 쓰게 해서 허리 통증을 좋게 할 수 있고 그 밖에 많은 효과들을 가질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거 정말 여러분들 제가 5개월에 걸쳐서 알아낸 거를 제가 이제 한 방에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내 기랑근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동근을 써야 된다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오랜 시간 머물렀었는데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엉덩이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엉덩이 때문에 생긴다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엉덩이 때문에 생겼던 내 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줄만 더 붙여주세요. 네네네. 한 줄만. 자, 그러니까 다리를 어떻게 찢냐면 다리를 공중에서 안 찢잖아요. 그죠? 다리를 공중에서 찢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중에서 찢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보통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찢거나 세로를 찢거나 가로를 찢을 때 앉은 자세에서 찢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 대퇴골이 내 몸이랑 가까워져 있는 대퇴골 굴곡 상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퇴골이 굴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머리 쥐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혹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하면서 같이 따라가자면 앉아서 다리를 찢는 거는 이미 내 몸과 내 다리의 각도가 90도잖아요. 90도 근처니까 이미 어느 정도 굴곡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죠? 대퇴골 굴곡 조건인데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대퇴골 굴곡 조건에서 번역기를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했었잖아요.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한 단계 더 번역기를 돌려볼게요. 대퇴골 굴곡 조건에서 내전, 내외전 굴곡하는 애가 얘가 장요근이에요. 제가 장요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장요근이에요. 그러면 얘를 번역기 안에 한 번만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장요근이요. 그러면 장요근을 인지한 상태에서 둔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 패턴으로 둔근을 사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요근을 스트레칭 시키고 늘리는 거 이런 거에 중요할 게 아니라 장요근 기량작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둔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상태로 만들면 정상 패턴으로 둔근 사용하고 정상 패턴 둔근 사용할 수 있으면 뭐가 좋다? 가동 범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장요근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요근 운동하고 엉덩이 운동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 찢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좀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제 자세가 네. 이미 저는 지금 엉덩이 근육을 쓰고 있잖아요. 네, 엉덩이 근육 쓰고 있는 근데 지금 이 다리 상체와 이 대퇴골의 각도가 90도 정도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굴곡근, 장요근이 네. 이미 쓰이고 있다. 굴곡된 상태. 지금 일단 굴곡된 상태. 그냥 근육을 안 쓰고도 그냥 관절에 기대가지고 자세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등을 오목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상완골을 외회전시켜서 가슴을 펼친 거랑 다르죠. 상완골을 외회전시켜서 흉추를 살짝 신전시킨 상태랑 그냥 상완골은 외회전시키지 않고 등만 오목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랑 형상을 보고 근육의 작용을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굴곡된 상태, 네. 굴곡된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굴곡된 상태에서 둔근을 사용하면 다리 찢기에 도움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 찢기에 도움을 내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면 관절 사이에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리를 찢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굴곡 조건에서 내전 내외전 굴곡, 대퇴골 굴곡 조건에서 내전 내외전 굴곡이 장요근이 하니까 장요근을 인지한 상태에서 둔근을 사용하게 되면 다리 찢기의 가동 범위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장요근 운동 따로 하고 정상 패턴에 있는 둔근 운동 따로 하면 다리 찢기가 되겠네. 다리 찢기 스트레칭이 안 해도 다리 찢기가 되겠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운동을 해와서 가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정상 패턴으로 엉덩이를 쓰는 근력을 키우면 지금보다 다리찌기가 조금 더 늘어날 거고 네. 그리고 굴곡근을 인지한 상태로 엉덩이를 써야 되니까 굴곡근인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나면 여기서 좀 더 다리가 더 찢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맞나요? 왜 그러냐면 장요근에 인지하는 능력이 높아지니까. 장요근, 그러니까 기랑작용을 인지하는 능력이 높아지니까. 장요근을 강력하게 만들면 기랑근을 인지하는 능력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익숙해서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절반 정도는 저게 무슨 말인지 하고 계실 거고 한 절반 정도는 저게 되나? 저게 효과가 아니요, 이게 있나? 귀가 이렇게- 씻기면 무조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네. 진짜 계속 듣다 보면 시야가 신체를 이해하는 시야가 분명히 넓어질 거예요. 어쨌든 정상 패턴으로 엉덩이를 써서 다리를 찢을 수 있고 다리를 찢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전, 뇌전, 굴곡근들을 강화시키면 다리를 찢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전근 운동을 하거나 내전을 담당하는 근육은 뭐가 있죠? 내전근은 이제 대내전근, 장내전근, 단내전근, 박근, 치골근 이렇게 있는데요. 내전근류를 운동을 많이 하면 아까 저기서 정상 패턴으로 둔근을 사용하는데 기랑작용 인지 능력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장요근 운동을 하면 기랑작용은 인지 능력이 좋아지죠. 그러면 더 정상적으로 더 퀄리티 높은 둔근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전근들, 내회전근들, 굴곡근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엉덩이를 정상 패턴으로 쓰는 힘이 퍼포먼스가 더 늘어난다. 더 늘어나는 거죠. 더 늘어나는 거죠.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를 진짜 찢고 싶어. 빨리 찢고 싶어. 그러면 한발 스쿼트 같이 엉덩이를 정상 패턴으로 쓰는 운동과 내전, 내회전, 굴곡근들을 찾아서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면 네. 가장 빠르게 찢을 수 있겠네요.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빠르게 찢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드는 그 비밀 레시피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고 궁금해요.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드는 비밀 레시피는 다음번에 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음 편 영상 제목 나왔습니다. 비밀 레시피. 네. 여러분들의 유연성을 아주 빨리 늘려줄 비밀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일반적인 가동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찢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좋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정상 패턴의 움직임, 특히 둔근의 정상 패턴의 움직임, 아마 100% 이해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내가 알았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5개월 걸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도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조금 단축시킬 수 있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듣는다고 절대 제 머릿속에서 개념화가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꾸 듣고 또 다른 영상에서 저희가 또 이런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운동들을 직접 따라하면서 내 몸이 쓰이는 걸 내가 민감하게 인지를 하면서 내 몸의 변화를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걸 동시에 투트랙으로 이론과 실제를 진행하다 보면 이 개념이 여러분들의 몸과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패시브로 탑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